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7월 1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뉴스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빛의 위원회, 빛이란 단어에 엄청 꼽혀있는 모이네.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한데 오늘이 재헌절이라고 이래 떠드는 모이네. 아스팔트 위 국민들 돈이다. 아스팔트 위 국민들 돈이다.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누구야? 많이 보는 얼굴인데. 예. 그러니까 빛에 꽃폈는 모양인데요. 두리뭉실하고 뭔가 실체가 없는 걸 참 좋아하죠? 예, 좋아합니다. 사법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오만 걸 위헌질 해가지고 다 시스템을 절단내고 있는데 헌법 위에 군림 안 된다.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자, 넘어가고요. 네, 여당 더불어 송영길, 김용희 아이고 후보 참 잘 돌아간다. 예, 후보 자격 예외 인정, 예외 인정, 출마 허용. 여기에는요.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이 의결. 에헤이. 정책 내 우리는 동지 전후, 친정계는 반대 입장 남기면서 사실상 무기.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잘하고 앉아 있네. 예. 오늘 결정은 특혜도 시에도 아니다. 당헌 당규대로 처리된 것. 당헌 당규대로 처리되면은 송영길하고 김용희가 최고위원 거기에 출마를 안 못했긴데. 핑계는 항상 검찰이 나오고. 예, 그렇죠. 당비납 미납 잘 들어간다. 그냥 간단한 코멘트합니다. 당의 헌법이 뭡니까? 당헌이죠, 당헌. 예, 당헌도 안 지키는 정당인데 뭐 위헌질 하는 거 뭐 이해 다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보안 수사권 유지 61%, 유지가 61%, 폐지가 23%. 많이 줄었는데. 예, 자칭진보 여기도 정신 차리는 거요. 예, 한동훈 복당 찬성. 아이고 뭐 반가운 소식. 복당 찬성이 28%, 반대가 37%. 안동우이는 국힘 들어가봤자 플러스 될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당 지지층 유지가 46, 폐지 39. 어이쿠야, 여기도 디비졌네. 이렇게 되면은 정청래가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거 흥미진진하네 갑자기. 예, 한동훈 복당 찬성이 42%, 반대 44%, 국힘에서는. 국힘 지지자 정신 좀 차려라. 뭐냐 이게. 한동훈이 복당 당에서 다시 받아들여 봐라. 어떻게 되는 꼬라진지. 예, 비관론이 낙관 앞서. 이거는 뭐 당연한 소리고. 간단히 코멘트합니다. 더불어 지지층 기준으로 하면요, 정청래 떨어지겠다. 예, 넘어가고요. SK 주식을 갖다가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최태원이 얘기했네. 메모리 계속 필요하다. 맞지. 주가 너무 빨리 올라 현실 적응할 때도. 맞지. 이 말도 맞지. 예, 미중과 AI 경쟁보다 틈새 시장 만들어지는 지능 수출해야 된다. 요 메모리 관련한 숫자가 요번 주 그러니까 오늘 내일 내 가지고 일단 급하게 지금 일한 건 2개 처리해야 되고, 일한 건만 한 3 개가 되고요. 지금 일본 건 그것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메모리 관련 얘기도 우짜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 되는 대로 하다가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물론 뭐 올려봤자 회원용입니다만 빨리 해 가지고 작업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메모리 요거 쪼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 누굽니까? 중국의 창신 메모리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코멘트 해보면 최태훈이 말하는 SK하이닉스 주식 샀다 팔았다 말고 갖고 있으면 된다, 이 소리를 갖다가요, 부자가 20여 년 전에 언제냐면 그때 2002 월드컵 때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 먹으면서 축구 보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동창회가 잘 돼 가지고 그때 해 가지고 이런저런 하는 중에 해 가지고 우짜의 초등학교 동창, 국민학교 해야 되는데 자꾸 초등학교 하니까 입이 안 막히네. 하여간에 초등학교 동창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하이닉스 주식 들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짜가 했던 말이 "갖고 있으라." 20여 년 전에 "갖고 있어라." 그 말했는데 최태원이 똑같이 그 말하고 있네요. 자, 넘어가고. 자,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는 1.02% 상승해서 1호세 4,016.89. 어이구야. 예, 4,000달러 억수 중요한 4,000달러 라인을 갖다가 다시 회복했지요. 예, 다시 회복했습니다. 뭐 금덩이한테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차트 꼬라지가 조만간 뭐 양당 간에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은 꼬라지가 슬슬 보이고 있는데, 하여간에 4,000달러 갖다 복귀했고, 관련해서 우짜가 오늘 가지고 금 관련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 1보 후퇴, 2보 전진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금값이 2026년 올해 1월 사상 최고치에서 하락한 것은 미국 패드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치가 지난 수년 만에 가장 급격하게 리버셜 반전되었기 때문이고요. 시장은 올해 2026년 올해 두 번에서 세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지요. 예, 그래 했다가 이란전 터지고 난 후에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하고 국제 수익률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시장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런 상황은 금값에 큰 타격을 주어서 금값의 경우 올해 2026년 3월 초에 1온스에 약 5,400달러, 5,400달러에서 3월 초에서 그렇게 6월 중순에는 4,030달러까지 하락한 후에 다시 1온스에 4,200달러 부근까지 회복세를 보인 후에 좀 전에 차트 보여드렸다시피 4,000달러를 놓고 지금 현재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게 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차이는 중요해서 현재는 금덩이가 대세 하락장에 진입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강력한 구조, 그러니까 금시장을 놓고 있는 구조적으로 아주 강력한 구조, 이게 단기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 압박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인플레이션 자체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미 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더 집중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상승시키죠. 예, 그리고 구매력, 퍼추에이싱 파워 이거를 약화시키죠. 뭐 구매력이라니까 뭐 잘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달러 약세죠. 달러 약세. 예, 구매력 약화 우려 등을 통해서 뭐를 상승시킵니까? 금값을 상승시키는 게 일반적이지요. 에너지 가격 상승이. 하지만 이번에는 초기에 나온 반응이 달라서 유가 상승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 높은 금리,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면서 한때 금값 상승을 부추겼던 인플레이션 요인이 오히려 통화 정책 변경에 따른 역풍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현재 금값은 인플레이션 충격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앙은행 정책에 계속해서 반응해서 금값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향후 금값 전망의 핵심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달러지요, 달러. 달러인데 관련해서 BNP 파리바스에서는 미국 달러가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금과 달러 간에 있는 전통적인 inverse relationship 그러니까 역관계죠. inverse relationship이래 가지고 영어로 말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역관계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opposite direction 뭐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BNP 파리바에서. 자, 까놓고 얘기해서 금값은 달러 폭락 없이도 그러니까 달러가 완전히 뭐 떡락이 돼가지고 이런 거 없이도 금값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 우위 이거 금리가 지금 분위기가 금리가 오를 것 같다 이런 거 같은 이런 금리 우위 분위기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통화 정책의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살짝 바뀌기만 해도 금값은 웃자가 보기엔 오릅니다.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앙은행들이 금덩이를 계속 사고 있는지 이거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어서 금값 얘기를 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자, 블룸버그 해가지고 피델리티가 금 보유량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상승을 갖다가 생각하고 금 보유량을 늘릴 것이다 이 말이 되죠. 자, 말씀 들어봅니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멀티 에셋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에셋 다른 걸 갖다가 뭐 돌리는 사람이다 이 말인데 하여간에 멀티 에셋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이안 샘슨은 최근 인터뷰에서 금 비중을 그러니까 피델리티의 금 비중을 다시 늘릴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샘슨은 수년간 지속된 금 상승세가 갑작스럽게 꺾인 2026년 1월과 2월경에 금 보유량을 갖다가 피델리티가 중립 수준으로 줄였다면서 현재 금 시장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보면 순풍만큼이나 역풍도 많으며 연말까지 현재보다 약간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2027년 어느 시점에 강세장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웃자는 해가지고 올해 해가지고 8월 9월쯤 해가지고 바닥 찍고 내년 1, 4분기쯤 해가지고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려고 시도할 것 같다라고 이미 예상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추가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진짜로 노력하는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금강세장 전망이 약화될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샘슨이 얘기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금의 장기적인 상승 동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엉덩이 보시면 0.74% 상승해서 상승했는데 이렇네. 예, 1온스에 55.91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서부 텍사스유 해가지고 올려놓고 제가 우자가 좀 말씀드립니다. 더 오르는 거는 브렌트유가 더 올랐죠. 근데 우자가 서부 텍사스유 관련해서 예상을 해드렸기 때문에 해가지고 서부 텍사스유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유가별로 해가지고 말씀드려보면 브렌트유는 4.53% 상승해서 1배럴에 88.05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4.53% 상승해서 1배럴에 82.53달러가 됐고요. 오만 9월물은 4.83% 상승해서 1배럴에 80.97달러가 됐습니다. 예, 볼린저 밴드 상당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참고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잠재적인 대규모 공세에 앞서서 이스라엘에 수십 대의 공중급유기를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이래 통보했다고 악시오스가 또 떠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대규모 공세를 검토 중이고 이란 발전소 및 핵시설 같은 기반시설 폭격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으며 며칠 내로 확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악시오스가 떠들면서 유가가 또 이래가지고 급등하고 있는 중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7월 15일 뉴스 모임에서 이런 억슬성이 없는 이 그 차트를 갖다가 해가지고 보여드린 바 있죠. 7월 15일 뉴스 모임에서 오자가 서부 텍사스 기준으로 1배럴에 84달러, 예, 84달러. 여기를 돌파하면 다음은 채널 그때 해가지고 내려가는 거 계산해 보면 한 대략 한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되면은 한 90달러 정도 지나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0달러를 갖다가 다음에는 깨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오자가 7월 15일 뉴스 모임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예, 82.53달러죠. 슬슬 84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달러인데스입니다. 달러인데스는 0.04% 살짝 올라서 100.75 의미심장합니다. 우자는 100.7 여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100.7에다가 달아놓고 있다. 이게 되죠. 예, 채널은 우자가 보기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우자가 채널 이것도 한번 그어서 보여드린 바 있죠. 자, 참고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2026년 하반기 달러 강세를 이끌 세 가지 요인으로 첫 번째 이란 전쟁, 두 번째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인 미국 연준, 세 번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지속적인 대규모 지출을 갖다가 꼽았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원합니다. 원화는 뭐 우리 전에는 7월 전에는 그 공휴일에는 장사를 안 했죠. 예, 장사를 안 했는데 이제 24시간 돌아가고 평일에도 공휴일에도 장사를 하니까 뭐안 볼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0.58% 싸져가지고 싸졌죠. 달러인데스는 0.04% 0.04% 살짝 싸졌는데 올랐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0.58% 싸졌다. 많이 싸졌다. 야, 보세요. 웃자가 어제 가지고 이게 1,480원을 깬 것도 아니고 안 깬 것도 아니다. 이래 가지고 어정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올라가서 1달러에 1,487.63원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거 재언절이라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판 안 열려서 그렇지. 이 주식판 열렸으면 또 많이 튀었을 것 같은데. 하여간에 원화는 다시 1,480원 못 깨고 다시 올라가 버렸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엔화는 보시면 예, 달러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이죠. 달러가 0.04% 올랐으니까 0.03% 싸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1달러에 162.44엔입니다. 여기 뭐 또 작업했는 모이네. 예,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7월 둘째 주 시장 요약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중국의 예상치 못한 AI 모델 혁신과 미국 이란 간 긴장 고조가 쿠웨이트까지 확산되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월 17일 금요일에도 하락해서 6월에 기록한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약세장, 기술적으로 약세장에 베어 마켓에 진입했는데요. 중국이 지금 뭐 내놨죠. 내놔서 난리가 난데 중국의 문샷에서 미국 최고 수준의 AI 모델에 필적하는 새로운 AI 모델 문샷 AI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주가는
하락세를 주도하면서 마이크론은 올타임 하이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33% 현재 하락 또는 폭락이고 웨스턴 디지털과 샌디스크도 40% 이상 현재 폭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시장 자체는 표면적인 움직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나스닥 100은 금요일에도 하락했지만 S&P 500은 올타임 하이 근처에 머무르면서 현재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다? 기술주에서 헬스케어, 금융, 산업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여기도 엔비디아 어제도 하락했죠. 엔비디아가 또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4조 8천억 달러로 떨어지면서 지금 애플이 어디 갔냐? 애플이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애플은 올랐고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4조 9천억 달러가 되면서 그러면서 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1등을 갖다가 엔비디아가 애플한테 다시 넘겨줬습니다. 금값은 억수로 중요한 1온스에 4천 달러를 갖다가 되찾았고 헤드라인 데이터가 잘 나옴에 따라 금리 인상 예상이 약해지면서 달러는 이번 주에 약세를 보이고 유가는 이런전 이후 주간 기준으로는 최대 상승을 이번 주에 기록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일본 증시 니케이 225가 드디어 조정작에 진입했다. 우자가 이것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요. 일본의 경우 어디까지 본다? 4만까지 본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7월 14일 뉴스모음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니케이 225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우자가 계속했는데 버블 차트라고 니케이 225는 7월 17일 마이너스 4%또 하락하면서 6월 25일 피크 요거 사상 최고치 이거 대비해서 10% 여기 보시면 10.24%라고 친절하게 블룸버그가 썼지요. 10.24% 현재 빠졌습니다. 최고치 대비. 2025년 4월 이후 최악의 주간 손실을 기록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조정장에 진입했습니다. 니케이도. 토픽스 지수는 마이너스 2.7% 하락했고 도쿄 일렉트론 혼자서 마이너스 8.2% 폭락하면서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 종목은 788개, 하락 종목은 810개였고요. 39개 종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니케이 225 하락은 AI 관련 자본 지출이 수익을 앞지르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만 TSMC에서 지출과 매출 목표 모두를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TSMC 주가가 하락하면서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했던 누굽니까? 삼성전자 사례와 유사한 모습을 갖다가 TSMC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련해서 대만 증시는 떨어지면 대만 해협에 뛰어들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여간 일본으로 다시 넘어가서 키옥시아, 그 메모리 쪽에 있는 거, 키옥시아 홀딩스는 무려 마이너스 16% 폭락했는데 2025년 11월 이후 하루 기준으로는 최대 하락을 기록했고 일본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갑자기 등극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 달 만에 시가총액이 절반 반동가리가 나버렸습니다. 누가? 키옥시아 홀딩스가. 자, 반도체 부분에서의 AI 열풍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나라 K 증시, 일본 증시, 자 조만간 이제 대만 증시 우자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대만 증시 이제 차례차례 확인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자 중국과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갖다가 덤핑하고 있다 해가지고 빨리 말씀드리죠. 뭐 벌써 18분이 돼버렸네. 자, 2026년 2월 이후 일본의 미 국채 보유량은 마이너스 962억 달러 감소한 1조 1,431억 달러 요거죠. 31억 달러로 가되면서 2025년 4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요. 5월 한 달에만 미 국채 보유량이 마이너스 668억 달러 감소하면서 2022년 9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는 최대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소하는 이유는 당연히 엔화 방어를 위해 대규모 외환 시장 개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알을 마련하기 위해서 5월 한 달 동안 미 국채를 대규모로 매각했기 때문에 앞자리가 벌써 달라지죠. 해가지고 1200억 이래 되는데 1143억 이래 되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또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5월에 중국 이겁니다. 메인랜드 중국 5월에서 82억 달러 증가한 600이란다. 6,593억 달러가 됐지만 2008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우스코리아
계속 줄고 있죠. 예, 계속 줄고 있습니다. 뭐 1,414 13억 달러였는데 지금 보면 1,323억 달러. 뭐 많이 줄고 있네. 우리나라도 이거 팔아 가지고 뭐야 원화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뭐 꽤 많이 줄고 있는데. 네, 안 넘어가고요. 네, 중국 히토류 수출 제한 경고다 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 IEA는 히토류 및 핵심 광물에 대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완전히 막 풀로 완전히 시행될 경우 중국 밖 해외 생산 시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죠. 여기서 매년 6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예, 경고를 했습니다. 6.5 트릴리언 돼 있잖아요. 그런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다자간 협력을 통해 11가지 고위험 히토류를 비축해야 한다고 IEA에서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초기 구매 비용 92억 달러와 연간 순비용 9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IEA는 초기 비용으로 10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상당히 커 보이지만 공급 차질로 인한 잠재적 손실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해 가지고 이란전 해 가지고 139일차 해 가지고 요약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거 뭐냐 하면은 뭐 이런 페르시아어로 돼 있으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정규군도 있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따로 해군 돌리고 있고 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부는 테러리스트 미군의 움직임과 장비는 이란 해군의 감시하에 있다면서 USS 트리폴리, 요거 상륙함이죠. 여기다. USS 트리폴리 상륙함이 작전 지역에 들어와 있다는 암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USS 트리폴리호는 상륙함은 얼마 전 지휘권이 미 중부 사령부로 이전이 되었지요. 하지만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목격된 적은 없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또 쿠웨이트가 해 가지고 발표했는데, 이란으로부터 뭐 공격을 받아 가지고 예, 그리고 발전소하고 이거 해수 담수화 시설이죠. 이 해수 담수화 시설 별로 안 좋은데. 하여간에 쿠웨이트 전력 수자원 재생에너지부는 7월 17일 이란의 공격으로 쿠웨이트의 발전 및 담수화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담수화 시설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첫 번째 쌈박질 할 때하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담수화 시설 공격하면 이란이 좋은 소리 들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이 물을 갖다가 이 담수화를 통해서 물을 갖다가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시설 부대면요. 중동에 사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란 팬들도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 자, 넘어가고요. 네, 오늘 또 한 달 만에 주저앉은 스페이스X 시가총액이 1,500조 원이 증발했다. 달러로 표시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꼭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네. 이게 뭐 이해가 될 거니까 그리 하긴 합니다만, 뭐 아이가 문자는 뭐 달러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스페이스X 주가가 어떻게 됐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투더문 해가 나와 있죠. 파이낸스 타임스 자료인데 말씀드려 보지요. 스페이스X 뭐가 뭐 엄청 올라가죠. 뭐 220 베이시스 포인트, 180 베이시스 포인트 뭐 이래 가지고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 국채화의 스프레드가 이래 가지고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거 벌어지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 좋은 거지요. 자, 말씀드려 봅니다. 스페이스X가 250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한 가운데 스페이스X의 2056년, 2030년, 2040년, 이것도 아니고 2056년입니다. 2056년 만기 채권에 만약 1억 달러를 투자했을 경우 최신 가치가 9,070만 달러로 떨어지면서 한 달도 안 돼서 마이너스 9.3% 손실을 보게 된다는 현재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손실의 3분의 1은 채권 가격 자체의 하락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에 더 큰 위험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스프레드 계속 벌이잖아요. 미국채하고. 스페이스X의 채권 신용 스프레드, 즉 이게 뭡니까? 신용 스프레드가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미국 국채 대비해서 추가로 받는 수익률, 뭡니까? 이자지요, 이자. 이게 발행 당시에는 17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의 이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는 231 베이시스 포인트로 확대되면서
스페이스X의 2056년 만기 채권은 액면가가 10억 달러 이상인 1,450개, 전 세계 1,450개 벤치마크 채권 중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BBB, 트리플 B, 뭡니까 이거? 정크 등급이죠. 정크 등급. 정크 등급 미국 달러 채권이 되었습니다. 전문요 최악의 퍼포먼스 BBB 가지고 미국 달러 해가지고 기준에서 기업 채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스페이스X의 2056년 만기 해가지고 이 채권이 1등입니다. 1등. 한편 스페이스X의 주가는 IPO 이후 피크 대비 마이너스 35% 하락 또는 폭락해서 IPO 가격이 얼마였죠? 135달러인데 이 밑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 채권 자체는 정크 등급인 무려 7.5%의 수익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부채, 즉 채권 발행 이후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으며 낮은 스프레드에서는 펀딩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뭘 뜻합니까? 이 밑에 지금 스페이스 밑에 있는 게 누구예요? 오라클. 예?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제일 허접하다는 오라클. 오라클보다도 더 못한 게 지금 스페이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여간에 미국 기업 신용시장의 스트레스가 급증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비슷하면 안 되는 수익률이다 해가지고 자 말씀드릴게요. 이 차트는 구글 AI 데이터 센터 펀드 일드 트랙 위치 other closely 예, 요거는 전부 다 이 세 개 있죠. 뭐 사이퍼, 메리단 해가지고 ADC 뭐 이래 돼 있는데 이래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 구글이 보증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세 개의 이름입니다. 세 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이름. 자, 이들의 이 세 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의 채권 수익률입니다. 이게 채권 수익률. 이 채권 수익률이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비슷한 흐름을 쭉 보이고 있죠. 그리고 6월 중순에 살짝 하락했던 수익률은 7월 들어서 다시 상승하면서 6.1%에서 6.4% 사이에서 이 세 개 프로젝트들의 수익률, 채권 수익률이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요걸 갖다 차트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가운데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는 5대 하이퍼스케일러 어디 누굽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라클이죠. 5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2030년까지 AI 인프라에 무려 5조 8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누가? 골드만삭스가. 이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2026년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YTD 이어 투 데이트죠. 1월 1일부터 현재 이 데이터가 나오는 기준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뭐 얼마를 땡겼다? 2천억 달러를 조달했고, 우짜 이거 뭐 소개해드렸습니다. 2천억 달러를 조달했고, 개별 데이터 센터와 연계된 장외 합작 투자를 통해서 또 900억 달러를 추가 조달한 바 있습니다. 근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계약 조건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있다고 블룸버그에서 지적했는데 이 구글이 보증한 세 건의 데이터 센터 계약의 경우 이거 얘들 요거 이 건의 경우 각기 다른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건설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구글이 해당 이 데이터 센터 건설 계약 자체를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채권 수익률이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익률을 보이면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지요. 즉 이거는 뭡니까? 채권 투자자들이 단지 이름값 자체만 보증으로 보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다른 요소들 특히 이거 구글한테 유리한 보호 조항 뭐 건설이 져 가지고 6개월 이상 지연된다 이러면 구글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런 다른 요소들을 무시한 채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는 걸 뜻하고요. 피치에서는 최고 등급을 부여한 AI 데이터 센터 거래는 5개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오라클이 보증을 선대. 자, 오라클 해가지고 뭐 이거는 뭐 해가지고 하이퍼스케일러 해가지고 돈 쓴 거 우짜가 해가지고 이제 차트 해가지고 한 건데 하여튼 뭐 보시면서 말씀드리죠. 피치, 신용등급 매기는 피치에서는 최고 등급을 어디다 부여했다? AI 데이터 센터 거래 중에서 5대 하이퍼스케일러 중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오라클이 보증을 선 데이터 센터 거래에다가 최고 등급을 갖다가 매겼는데, 왜냐하면 구글하고 달리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든 말든 건설되든 말든 상관없이 정해진 날짜에
임대료를 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라클의 계약은 한 조항, 이 오라클의 계약은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구글하고의 완전히 다른 이 한 조항만으로도 채권자들이 철회 옵션이 있는 구글의 보증보다 더 큰 보호를 해주지요. 오라클 계약이. 근데 구글이 보증한 세계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는 거의 같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알게 됩니다. 한편 자금 조달 여건은 계속해서 팍팍해지고 있어서 골드만삭스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채권 시장을 포화시키기 전에,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채권 시장을 포화시키기 전에 5,1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더 발행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필요한 돈 5조 8천억 달러 골드만삭스 기준입니다. 이거의 10%도 안 되는 거고요. 덕분에 나머지 자금은 어디서 땡겨야 됩니까? 사모펀드, 그러니까 사모신용, 합작투자, 그리고 외화 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해가지고 조달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또 사모신용 얘기 나왔죠? 자, 얘들 또 한번 봐야지요. 사모신용 얘기 나왔으니까 블루아울, 블랙스톤, 아폴로, RS 이 천지백깔 있습니다. 클랩워터 여기도 뭐 여기 뭐야 HPS 노스 헤븐 등등 아주 쭉 나와 있어요. 이들 사모 대출 기관 전반에 걸쳐서 현재 상환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글이 보증한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해당 데이터 센터 건설이 끝나기도 전에 투자를 철회하기 시작하면 일부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보증했다고 하는 그 프로젝트는 반쯤 짓다가 중단되고 임대 수입도 없어서 그 문제에 지금 팔아먹은 채권 이 상환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미국의 모멘텀 주식들이 급락하고 있다. 네, 모멘텀 스탁 드롭 돼 있죠. 예,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가냐? 어이구, 금융위기 때까지 가네. 예, 말씀드리죠. 골드만삭스의 미국의 하이 베타, 이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변동성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네. 골드만삭스의 US 하이 베타 모멘텀 해가지고 이거 바스켓입니다. 바스켓이 월간 지금 이거 변동률을 갖다가 이래 한 건데, 골드만삭스의 미국 고변동성 모멘텀 바스켓이 7월에 마이너스 23%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7년 만에 쭉 올라와서 17년 만에 해가지고 최악의 월간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최대 하락은 언제입니까? 여기죠. 요거 바로 끌고 내려간 거. 2008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 기록한 무려 마이너스 34%입니다. US 하이 베타 모멘텀 바스켓 요거 지금 차트에 나오는 거. 이거는 엔비디아 뭐로 구성되어 있다? 엔비디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팔란티어, 그리고 D-웨이브 퀀텀, 그리고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같은 변동성이 크고 하이 베타인 모멘텀 주식들을 추적하는 게 바로 이거 골드만삭스의 US 하이 베타 모멘텀 바스켓인데요. 이 주식들은 현재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식 중 하나지요. 모멘텀 주식들 하락 현상은 AI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과도하게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나왔는데, 2026년 7월 현재 AI 투자에서 가장 투기적인 부분이 금융위기급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 차트만 봐도 비교할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급으로 현재 AI 투자에서 가장 투기적인 부분이 금융위기급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이제 7월 17일로 끝나는 주 기준 베이커 휴즈의 오일리그 카운트와 토탈리그 카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7일로 끝나는 주 기준 베이커 휴즈의 오일리그 카운트, 그러니까 그 기름 뽑는 거, 드릴링 하는 거, 이거는 전주 445개에서 452개로 7개가 증가했고요. 자, 유가 오르는 만큼 또 갑자기 가지고 또 늘어나죠. 이어서 토탈, 요거죠, 토탈 리그 카운트는 전주 581개에서 588개로 해가지고 또 7개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러면 기름에서 7개 증가인데 토탈 전체 드릴링 숫자도 7개 증가했으니까 천연가스 증가는 없었다라는 당연한 산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죠. 글로벌 펀드 자금 흐름과 배분을 추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면 EPFR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한 이름은 EPFR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인데, 여기에 따르면
기업 내부자들, 인사이더들. 자, 이거는 저 오렌지색은 산 거고, 주식을 산 거고, 이거는 시꺼먼 거는 파란 거다. 이게 됩니다. 기업 내부자들이 2026년 올해 상반기에 776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갖다가 매도했는데, 이는 YOY 작년,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 대비해서 20%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내부자들의 매도세가 심했던 시기는 쭉 올라가면 여기 있죠. 2021년 1H니까 상반기죠. 2021년 상반기 이때 뭡니까? 이때 뭔 쇼가 있었죠? 무한폐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중에 경기 부양 자금이 흘러 넘쳤던 2021년 상반기가 그나마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올해 상반기보다 더 많았던 거. 어떤 거? 인사이더들이 주식을 갖다가 매도한 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해가지고 7월 1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도란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